자, 오늘은 챕터 10, 베이퍼 파워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챕터 9에서 우리가 게스 파워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챕터 10은 이제 베이퍼 파워 사이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목적, analyzing vapor power cycles in which the working fluid is alternately vaporized and conden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챕터 9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바로 게스 파워 사이클인데 게스 파워 사이클하고 지금 베이퍼 파워 사이클하고의 차이점은 뭐다? 게스 파워 사이클은 우리가 사이클을 통해서 흐르는 그 워킹 플루이드가 항상 게스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싱글 페이스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 베이퍼 파워 사이클 또는 우리가 어떻게도 부르냐면 스팀 파워 사이클이다라고 불러요. 스팀 파워 사이클의 경우에는 워킹 플루이드 자체가 증발이 됐다가 아니면 컨덴스가 돼가지고 리퀴드 상태, 그래서 게스 상태, 리퀴드 상태 이 두 가지 투 페이스 상태로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게스 파워 사이클하고 스팀 파워 사이클, 즉 베이퍼 파워 사이클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스팀 파워 사이클의 그 이상적인 사이클을 랭킨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스터빈의 이상적인 사이클을 우리가 브라이튼 사이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브라이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찬가지로 베이퍼 파워 사이클의 이상적인 사이클은 이제 랭킨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랭킨 사이클도 이제 베이직한 사이클의 그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게스 파워 사이클에서 리제너레이션이라든지 리히팅 했듯이 마찬가지로 some modification을 통해서 열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자, 과연 게스 파워 사이클과 그 베이퍼 파워 사이클의 리제너레이션, 리히팅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자, 그 다음 뭐 리히팅, 리제너레이션 뭐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게스 파워 사이클과 그 베이퍼 파워 사이클을 두 개를 컴바인한 컴바인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사이클을 연이어서 이어놓은 바이너리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또는 파워를 제너레이션 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열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코어 제너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코어라고 하는 거는 together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같이 생산한다. 즉 파워하고 열을 같이 생산한다. 코제너레이션 이런 게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기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베이퍼 사이클의 이상적인 사이클을 우리 랭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랭킨 사이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랭킨 사이클 나오기 전에 그럼 베이퍼 파워 사이클의 이상적인 사이클로 카르노 사이클을 우리가 사용해 보는 게 어떨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따져봤더니 별로 실용적이지가 않다. impractical하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왜 카르노 사이클을 베이퍼 사이클에 적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노 사이클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카노 사이클이라고 하면 두 가지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아이소서멀한 거 과정과 두 개의 아이센트로픽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뭐 아이센트로픽 하다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 자체가 이상적인 사이클이고 실제 우리가 구현할 수 없는 사이클이다라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이제 아이소서멀한 과정은 스토링 사이클이라든지 뭐 에릭슨 사이클에서 이제 우리가 구현이 가능하죠. 이건 뭐 실질적으로 구현이 가능한데 자 이거를 우리가 그 랭킨 사이클 즉 베이퍼 파워 사이클에 이제 적용할 때에 베이퍼 파워 사이클의 우리 TS 다이어그램
됐던 뭐 PV 다이어그램이 됐던 베이퍼 파워 사이클은 그 가스 파워 사이클하고 차이점, 이 TS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모든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베이퍼 덤을 그려놓잖아요. 어떻게? 연력각 원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 saturation, saturated liquid 포인트를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그 다음에 여기 saturate vapor 포인트를 쭉 이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점점 이 리퀴드에서 베이퍼 사이의 길이가 점점 줄고 있잖아. 줄어서 결국은 뭐가 된다? 하나의 점이 된단 말이야. 이 점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퍼 파워 사이클을 이 연력학적인 다이아그램에 우리가 표현할 때에 기본적으로 뭘 그려요? 이렇게 베이퍼 돔을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으로 선 이 saturated liquid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의 오른쪽은 뭐다 다 compressed liquid 상태인 거지. 리퀴드 상태인 거고 크리티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saturated vapor 포인트를 통해서 이쪽은 다 뭐다? superheated vapor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돔 기준으로 해서 이 가운데는 어떤 색깔로 할까요? 이 속 내부는 뭡니까? 이 내부를 믹스처죠, 그죠? 리퀴드 앤 베이퍼 믹스처 상태다. 잘 보이시나요? 색깔이 좀 노래가지고 잘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쨌건 이 돔 이 안에 이 에어리아 자체를 우리가 saturated liquid and vapor 믹스처 상태다라고 부르잖아요. 믹스처. 즉 그 상태에서는 리퀴드가 증발하면서 베이퍼 상태로 변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변환, 즉 페이스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페이스 체인지. 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면 끓일 때 물 끓이다 보면은 물이 끓는 점, 이 지금 대기압 상태에서 100도가 됐을 때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을 가한다고 해도 100도보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변하고 있죠. 리퀴드가 증발하면서 베이퍼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는 어떻다?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세츄레이트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변하는 이 구간에서의 온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뭐다? 결국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즉 아이소서멀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 두 가지 아이소서멀 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베이퍼 파워 사이클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개의 아이소서멀한 과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 아이소서멀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 아이소서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물론 이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는 없지만 베이퍼 파워 사이클을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로 이상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볼 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자, 이게 바로 지금 질문이에요. 제한이 있다는 거는 물에
그 크리티컬한 온도가 374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템퍼레처가 374란 말이야. 근데 사이클에서 맥시멈 온도는 올리면 올릴수록 그 사이클의 열효율이 좋아질 텐데 374보다 지금 아래에 최대 온도를 놓게 되면 그 온도 자체가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온도, 사이클에서의 그 최고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열효율 또한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로넛 베이퍼 사이클을 가지고 베이퍼 사이클의 이상적인 사이클로 놓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the quality of the steam. 퀄리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팀에 얼마나 그 습기가 들어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x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그죠? x가 0에서 1이다. 그래서 x가 0이면 전체가 다 액체인 거고 x가 1이면 전체가 다 베이퍼인 거죠, 그죠? 건도라고 했습니다. 건도. 그래서 그 스팀이 얼마나 건조한지 안 한지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the quality of steam decrease during this process. 이 과정 동안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건도가 1이에요. 근데 팽창하느라고 밑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도가 이 압력에서는 여기가 1인데 내리니까 어떻게 돼? 건도가 줄었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팽창 과정 동안에 퀄리티가 준다. Steam with high moisture content. 그래서 건도가 준다. 건도가 0쪽으로 간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돼 있다? 습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럼 스팀의 습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는 습도가 없잖아요. 100% 다 그냥 베이퍼인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물방울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모이스처, 습도가 올라간다. impingement of liquid droplet.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생성되는 그런 리퀴드 드롭let이 터빈 블레이드, 터빈 날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루전이라든지 메이저 소스 오브 웨어, 그래서 손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터빈 블레이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물방울 같은 게 가가지고 표면에 가서 자꾸 부딪힌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방울이 부딪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처음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때린다 그러면 나중에는 구멍 뚫리고 깨지고 그 표면에 손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안 좋다라는 겁니다. It's not easy to control. 세 번째, condensation process precisely as to end up with desired quality at state 4. 자, 그 다음 어쨌든 이것까지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쭉 뺐어. 밑으로 쭉 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가는 요 아이소서멀한 과정은 뭐 어렵진 않지만 4번 과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끝낼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지 여기서 멈출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컨트롤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It's not practical to design compressor that handles two phase.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압축 과정을 아이센트로픽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과정이야? 리퀴드 앤 베이퍼 믹스처잖아요. 그러니까 투 페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스도 있고 리퀴드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압력을 올릴 때 두 가지 디바이스가 있어요. 프레셔를 올리기 위해서 펌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라는 게 있습니다. 펌프는 뭐에 압력을 올립니까? 리퀴드죠, 리퀴드. 그러니까 펌핑할 때 물 펌핑한다고 그러잖아. 물에 압력을 올리는 거고 컴프레서는 가스입니다. 에어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프레서 안에 어떠한 리퀴드,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이제 리퀴드를 압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컴프레서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리퀴드도 잔뜩 있기 때문에 그 컴프레서를 가지고선 투 페이스 이상의 어떠한 워킹 플루이드를 핸들하는 것 자체가 별로 실용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S에서 이 돔 안에다가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에
이 문제점 첫 번째 뭐 아이소서멀 만드는 건 문제 없지만 온도를 374보다 지금 아래에다 만들어야 되니까 맥시멈 온도 자체가 낮아져서 열 효율 자체가 나빠진다.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아이센트로픽하게 이렇게 팽창을 시켰을 때에 건도가 100% 건조한 스팀에서 팽창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습도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그 리퀴드 드롭렛에 의해서 터빈이 망가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소서멀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4번 스테이트 여기서 딱 정확하게 끝내는 거, 그 굉장히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거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4에서 1, 아이센트로픽하게 컴프레싱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컴프레서라고 하는 건 오로지 가스, 싱글 페이스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물하고 스팀하고 지금 투 페이스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을 베이퍼 파워 사이클에 이상적인 사이클로 놓는 게 별로 크게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리미테이션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바깥으로 뺀다 그러면 이 크리티컬 템퍼레처 이 돔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이소서멀하게 과정을 컴프레시하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슈퍼 크리티컬 이 컨디션이 되면 이렇게 압력이 막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아이소서멀한 어떠한 상이 변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얘기했듯이 베이퍼 파워 사이클의 아이디어란 사이클을 랭킨이라는 사람이 이름 따서 우리가 랭킨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는데 랭킨 사이클 이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 자, 보통 이 그 랭킨 사이클, 베이퍼 파워 사이클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이용해서 뭘 한다? 이 리퀴드 워터를 펌핑 해가지고 보일러에 공급을 해줘요. 보일러에 공급한 다음에 밖에서 우리가 열을 가해서 보일러 안에서 물을 보글보글 끓이면 어떻게 돼? 스팀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커피 또는 뭐 컵라면 먹을 때 물 끓여봐서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런 발생한 그 스팀을 가지고선 터빈을 이제 구동하게 되는 거지. 터빈을 구동하면 터빈이 돌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이때 나온 스팀 자체가 컨덴서를 통해서 응축 과정을 통해서 이 리퀴드 워터로 이제 스팀이 식으면 리퀴드로 변하죠. 그러면 이 리퀴드 상태가 다시 펌프를 통해서 펌핑이 돼서 보일러로 공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리퀴드 가열돼서 베이퍼 가스 상태, 그다음에 나와도 가스 상태, 다시 하면 여기는 리퀴드 상태. 이렇게 해서 지금 리퀴드, 가스, 리퀴드 이렇게 좀 계속 변하잖아요. 이게 바로 베이퍼 파워 사이클입니다. 자, 첫 번째 펌핑 과정, 컴프레서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프레서가 오로지 가스에 압력을 올리는 거라면 펌프는 리퀴드에 이제 압력을 올린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다. 아이센트로픽 컴프레션 인 펌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TS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에 지금 보시면 1에서 2 과정 델타 S가 0인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으로 일어난다라는 얘기. 자, 이쪽은 리퀴드, 컴프레스드 리퀴드에 압력을 올려주니까 보시면 여기서 지금 TS 다이어그램 이게 바로 P 로우 컨스탄트한 라인이죠. P 하이 마찬가지로 컨스탄트한. 그래서 낮은 압에서 높은 압으로 우리가 압을 올려줄 때에 리퀴드 상태, 돔 왼쪽에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에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이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핑 웍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아무튼 이 수직의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에서 압력이 낮은 압에서 높은 압으로 올라갔다 보시면 되는 거고. 자, 2, 3 과정은 어때? 보일러를 통해서 열을 끓여주는 과정이니까 히팅, constant pressure heat addition 과정이다. 뭐 열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서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밀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최고 베이퍼 온도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초반에 리퀴드 온도, 물인 상태에서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세츄레이 템퍼레처에 딱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 물이 부글부글 끓겠죠. 물이 부글 끓는데 물이 끓는 상태에 페이스 체인지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다. 그죠? T saturation 유지가 되면서 완전히 물이 100%다 끓어서 베이퍼가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슈퍼 히티드 베이퍼잖아요. 그죠? 슈퍼 히티드 베이퍼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스팀이 나오면 이게 터빈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터빈 오기 나오는데 3, 4 과정 아이센트로픽 익스펜션 과정이다. 터빈 안에서의 아이센트로픽 익스펜션 과정이다. 라는 얘기. 아이센트로픽 하니까 3, 4 과정은 어떻다? S3가 S4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Constant Pressure Heat Rejection 과정 나오면 뜨거운 스팀, 아직까지도 뜨거워요. 스팀 상태거든요. 그래서 컨덴서를 통해서 다시 열을 식혀줍니다. 그러면 얘가 응축되면서 물 상태로 쭉 변하죠. 그럼 리퀴드 상태로 쭉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떨어지면 이 상황에서 열을 바깥으로 방출시켜주면서 다시 수증기가 물 상태로 쭉 변한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변하겠죠. 이 안에서 압력이 어떻게 변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무슨 마찰 때문에 압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랭킨 사이클의 TS 다이어그램 여러분들이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1, 2 과정, 2, 3 과정, 3, 4, 4, 1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Four components of Rankine cycle. 랭킨 사이클 네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펌핑, 일단 물을 압축해서 압력을 올려주기 위한 펌프, 그 다음에 열을 공급해주는 보일러, 그 다음에 증기를 팽창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웍을 얻어내기 위한 터빈, 그 다음에 증기를 응축시키기 위한 컨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모두 다 스테디 플로우 디바이스다. 즉 모든 프로퍼티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걸 바로 스테디 플로우라고 얘기했죠. 스테디 플로우 디바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은 델타 Q, 델타 W, 델타 H, 델타 K, 델타 P인데 썩 중요하지 않다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텀만 가지고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심플리파이드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일러하고 컨덴서 할 때는 어떠한 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열만 줘서 보일러 안에서 스스로 이제 물이 끓는 거고, 그다음에 컨덴서 마찬가지로 컨덴서에서도 뜨거운 물에 식히기만 해, 냉각만 잘해가지고 스팀이 다시 리퀴드 상태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Q인, 보일러 할 때 Q인 할 때 보면 Q아웃 동시에 열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크지 않으니까 무시하자라는 얘기고,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물 끓일 때에 무슨 그 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밖에서 일은 주지만 그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없애고 하면 어떻다? 보일러는 델타 H다라는 거죠. Q인. 마찬가지로 Q아웃도 볼까요? Q아웃 컨덴스도 보시면 컨덴세이션 할 때, 응축할 때 Q인 없고 Q아웃 있고 없으면 델타 H. 컨덴세이션 할 때도 웍이 없으니까 Q아웃은 델타 H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터빈하고 컴프레서. 펌프의 웍. 펌프는 웍을 줘야 되는 거야. 펌프는 전기를 꽂아야지 얘가 구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이란 말이야. 그리고 Q인, Q아웃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으로 우리가 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웍아웃 없을 거고, 그럼 어떻게 된다? 펌프 웍은 Q가 0인 상태에서 델타 H다. 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요건데요. V, 이게 스페시픽 볼륨인데
액체 상태에서의 스페시픽 볼륨은 굉장히 어때요? 작죠, 그죠? 작기 때문에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터빈 마찬가지로 워크아웃이고 없고 하면 델타 H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 네트워크 오버 Q인이고 1 마이너스 Qout 오버 Q인. 네트워크는 Q인 마이너스 Qout, 즉 터빈 아웃 빼기 펌프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 구하고 보일러로 공급한 우리가 물을 끓여줄 때 공급한 에너지 Q인. 그러면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을 구하실 수가 있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첫 번째 simple ideal 랭킨 사이클인데 consider a steam power plant. steam power plant라고 하는 건 이제 증기 발전소입니다. 이제 발전소 지금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다 이 steam power 사이클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핵 분열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요. 물을 공급하고 물을 끓여. 핵분열 나올 때에 발생하는 그 수많은 그 엄청난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발생한 그 스팀을 가지고 스팀 터빈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웍을 뽑아내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 마찬가지로 물 끓일 때 뭘 한다? 석탄 이용한다. 가스 화력 발전소 LNG 가스 이용해서 물을 끓인다. 그래서 이 사이클 자체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이 스팀 파워 플랜트 발전소라는 얘기인데 심플 아이디어 랭킨 사이클로 이제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 steam enters turbine at 3 megapascal and 350 degrees C. 그런데 터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 3 megapascal이 어디겠어요? 1, 2, 3, 4 중에서 터빈으로 들어가니까 3번 스테이트네, 그죠? 그래서 3번일 때에 프레셔 P3가 3 megapascal이 되는 거고 T3가 350도씨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문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디가 어딘지 아셔야 되고 and is condensed in the condenser에서 75kPa이다. 그러면 컨덴서에서 75kPa. 그럼 따라서 이 컨덴싱 할 때에 이때에 Q 아웃이 일어날 때에 이때의 압력이 75kPa이라고 그러면 컨덴서를 통해서 어떠한 그 압력의 변화가 없다. 컨스탄트 프레셔 과정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프레셔 자체는 75kPa, 그 다음 하이 프레셔 자체도 3MPa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TS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과정 아이센트로픽 펌핑, 2, 3과정 컨스탄트 프레셔 히트 에디션, 그 다음에 3, 4과정 아이센트로픽 터빈 워크아웃, 그 다음 4, 1과정 컨스탄트 프레셔 컨덴싱, 그래서 히트 리젝션.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때 thermal efficiency를 구하시오. 그러면 thermal efficiency 네트워크 over Q인인데 네트워크는 터빈 워크 빼기 펌프 divide by Q인 H3 H2였어요. 그죠? 이것도 구할 수 H4에서 3 1, 2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각 스테이트별로 H 다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펌프워 구하고 터빈워 구하고 Q인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썸머 에피션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매틱 다이어그램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
주어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 풀 때는 친절하게 그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림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스키매틱 다이어그램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 특히 TS 다이어그램, 랭킨 사이클에 TS 다이어그램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assumption, 뭐 steady state, 그 다음에 K하고 PE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physical law의 thermal efficiency 구하는 거, 그래 바로 이제 state 6로 넘어가서 calculation. 하나의 스테이트를 정의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두 개의 프로퍼티를 알아야 된다. 여기가 2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스테이트 1에 우리가 엔탈피라던가 기타 다른 걸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available 한 게 P1 자체가 P4랑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P1 equal P4야. 주어져 있습니다. 75kPa. 이건 하나의 정보는 주어져 있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뭐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액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Saturate, liquid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나머지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팀이니까 뭘 사용해야 돼? 스팀은 아이디얼 가스야 아니야? 아이디얼 가스가 아니죠. PV 이퀄 RT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 뭘 써야 된다? 스팀 테이블 프로퍼티 테이블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압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 테이블 몇 번? 테이블 A 5 프레셔 테이블이야. 워터에 대한. 그래서 맨 왼쪽 칼럼이 이제 프레셔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쭉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aturate temperature 그 다음에 V VF, VG 뭐쭉 주어있어. UF, UG, H, 뭐 S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테이블.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75kPa일 때, 75kPa일 때에 해당하는 값들을 읽어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레셔가 75일 때에 H1하고 V1을 찾아야 됩니다. H1은 H 어떤 상태? Saturate liquid F 어느 조건에서 75kPa에서 그래서 스테이트 1 압력이 75kPa로 주어져 있고 현재 상태가 Saturate liquid니까 그때 스테이트 1에서의 엔탈피는 자 요거랑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찾으면 테이블 A5에 찾으시면 384 그 다음에 V1은 VF at 75kPa 찾으시면 되는데 리퀴드이기 때문에 스페시픽 볼륨 전체 굉장히 작습니다. 자, 스테이트 2 스테이트 2도 이제 정의하려면 이제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스테이트 2에서 available한 정보는 뭐다? P2가 뭐랑 같아야 돼요? P3랑 같아야 되겠죠? P2의 압력은 P3랑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물을 공급을 하겠지. 이쪽의 압력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들어진 스팀이 터빈 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백해서 올 거잖아요. 그래서 펌핑을 할 때 펌핑하고 나온 온도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여기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압력이 이 스팀이 일로 가지 못하고 반대로 이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스테이트 2하고 스테이트 3의 압력은 어떻다? 컨스탄트 동일해야 된다.
온도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 1, 2 과정은 아이센트로픽 펌핑 그래서 S2가 S1이다 뭐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펌핑 워크를 어떻게 구하느냐 펌프 워크는 V 곱하기 P2 마이너스 P1 이렇게 구합니다. VDP야 VDP V 우리가 이 컴프레스 리퀴드 상태의 어떤 프로퍼티들 뭐 V라든지 H라든지 S라든지 또는 뭐 U라든지 이런 것들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이기 때문에 컴프레스드 리퀴드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컴프레스드 리퀴드 테이블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이퀄 거의 뭐랑 비슷하다 주어진 온도에서 세츄레이트 리퀴드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스페시픽 볼륨이나 요거의 스페시픽 볼륨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V1 곱하기 P2 마이너스 P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펌프 웍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3.03 kJ/kg. 그럼 아까 펌프 웍은 또 뭐다? H2 빼기 H1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H2는 어떻게 구한다? H2는 H1 더하기 펌프 H2하고 H1도 큰 차이가 없어. 384.4 더하기 스테인스 3 P3가 3MPa T3가 아까 주어져 있죠? 350도씨. 스테이트 3는 무슨 스테이트?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뭐 쓰면 됩니까? 테이블 A6 사용하시면 돼요. A6 가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프레셔가 3MPa일 때에 그때 해당하는 세츄레이트 온도 주어져 있고 여기 온도에서 쭉 나와 있고 V, U, H, 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350도 여기 350도면 이때 해당하는 애들 찾아가 읽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테이블 A6에서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H3는 S3는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4.
스테이트 4를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4의 H4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또 프로퍼티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프레셔 4 75kPa 알고 있고요. 두 번째 프로퍼티는 모릅니다. S4 equal S3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정 3, 4 과정이 무슨 과정? 아이센트로픽 익스펜션 과정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S4하고 S1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봤을 때에. 자, 그래서 S3를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과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자, 보면 대부분 팽창하고 나면 지금 어디가 있어? 돔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믹스처 상태가 됩니다, 믹스처. 근데 이건 해봐야지 알아. 이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어떻게 따져보면 되겠습니까? S 값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만약에 S4가 뭐보다 작다면 우리가 테이블 A5에서 압력이 75kPa일 때에 그때에 SG하고 SF를 찾아가지고 S4 값을 비교해 봤는데 SG보다 작고 SF보다 크다 그러면 무슨 상태야 얘가? 믹스처 상태인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S4가 SG보다 주어진 조건에서 크다 그럼 무슨 상태? 슈퍼히트 베이퍼 상태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따져봤더니만 S4가 SG보단 작고 SF보단 커요. 주어진 75kPa이라는 조건에서. 그래서 결론이 바로 믹스처다. 그러면 뭘 구해야 돼? 믹스처에서 중요한 거는 퀄리티 X. 그래서 X4를 구하셔야 됩니다. S4-SF over SFG 어디서? 75kPa에서 테이블 A5에 찾으시면 되죠? 찾으시면 되고 S4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지? X4 구하실 수 있습니다. (0.8861은 1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 1이 돼야지만 슈퍼히티드 베이퍼인데 이거보다 작으니까 Saturated Liquid and Vapor Mixture 상태, 그죠? 그럼 H4로 Saturated Vapor and Mixture 상태의 H4를 구하려면 F 더하기 X4 곱하기 SHFG at 75kPa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찾으시면 되죠. 테이블에서 똑같이 찾으시면 돼요. 75kPa일 때에 HF, 그 다음에 HFG 찾으셔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384 HFG는 2278 그러면 2400 kJ/kg. 그래서 H4까지 다 찾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H1, H2, H3, H4 다 찾았으니까 뭘 구할 수 있습니까? 펌프워크는 아까 어차피 구했고, 그 다음에 터빈워크 구할 수 있고, 그럼 터빈워크하고 펌프워크 구했으니 네트워크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인 H3-H2 하면 구할 수 있으니 썸머 이피션시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Q인 H3-H2 Qout H4-H1 1, 2, 3, 4 이게 다 구했고 앞에서 그러면 Q2는 Qout은 나옵니다. 그래서 썸머리 이피션시라고 하는 거 1 Qout over Qin 다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0.26 즉 26% 정도의 연료율 구할 수가 있다. 백옥 레이쇼 배웠잖아요. 백옥 레이쇼 게스터빈에서 터빈에서 나오는 일 중에서 일부를 컴프레스 부동하는 데 사용하는 백옥 레이쇼 백옥 자, 이 랭킨 사이클은 이렇게 다이렉트리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스팀 펌프 터빈에서 나오는 그 일부의 일을 가지고선 펌프를 구동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백업 레이쇼를 한번 구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백업 레이쇼를 그냥 어거지로 백업 레이쇼 그럼 펌프 웍 오버 터빈 스팀 터빈 웍인데 자 펌프 웍 아까 얼마 나왔어요? 그다음에 터빈웍 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H3-H4에서 구하면 얼마쯤 나오냐면 약 한 0.004 그래서 0.4% 엄청나죠? 이 컴프레서 우리 이용했을 때 브라이튼 사이클에서 백옥 레이쇼 보통 한 40%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랭킨에서는 얼마 나와요? 0.4 엄청나게 줄어들죠? 자, 이게 바로 랭킨 사이클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압축할 때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스를 우리가 압축하는 것보다는 리퀴드를 펌핑할 때에 훨씬 더 적은 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도 늘어나고 그런 게 바로 그 랭킨 사이클의 장점이다. 다음 문제. Determine the efficiency of Rankine cycle using steam as a working fluid. 당연한 거고 in which the condenser pressure is 10 kPa. 그러니까 컨덴서 보통 이게 딱 나오면 벌써 TS 다이그램 딱 놓고선 딱 돔 그려놓고 쫙쫙 이렇게 싹 그려야 돼요. 1, 2, 3, 4 딱 그려놓고 일단은 Qout 자동적으로 Qin work 펌프 이렇게 그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컨덴서 4에서 1이 컨덴싱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0kPa이다. 그럼 뭐야 벌써 P4 T1 이거다 라는 얘기죠. The boiler pressure 2MPa 보일러 어디 여기 보일러 그러면 어디 P2 P3가 2MPa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랭킨 사이클에서 이제 두 가지 압력이 있는데 저압 쪽, 고압 쪽. 저압 쪽이 10kPa, 고압 쪽이 2MPa이다 라는 거 나와 있고요. The steam leaves the boiler as saturated vapor. 자, 여기서는 좀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팀이 슈퍼히티드 베이퍼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야지만 이 길이가 길어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만큼 열량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TS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질 것 같냐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가지 못하고 여기서 떨어뜨린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세츄레이 베이퍼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슈퍼히트로 못 가고 여기 3번에서 밑으로 그냥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구해야 돼요? 이피션시 열 효율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어쨌거나 열 효율 구하려면 그 엔탈피 다 구해야 됩니다. 스테이트 1 P1 알고 있습니다. 10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 saturate liquid. 그러면 테이블 몇 번? A 5에서 뭘 구하면 된다? H1은 HF at 10kPa 찾으면 돼요. 10kPa일 때 HF saturated liquid의 엔탈피. 그다음에 V1 VF at 10kPa. 테이블만 보실 줄 아시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스테이트 2 P2 P3 같다고 그랬습니다. 3 그러니까 2 근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펌프웍은 V times P2 빼기 P1 V1, V2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0.00101 곱하기 2000에서 10 펌프웍은 약 2 따라서 H2는 H1 더하기 펌프웍 그러면 뭐야? 191.81에 2 더하면 193. 스테이지 3 P3 마찬가지로 2000kPa 주어져 있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무슨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까? 보일러를 떠날 때 터빈 인렛에서 어떤 상태로 saturated vapor 상태다.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A5에서 구하시면 되겠죠. H3는 뭐겠습니까? H 이번엔 saturated vapor니까 G 언제? 2000 또 뭘 구해야 돼? S3를 구해야 되지. 자, 테이블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2700 됐고 그 다음에 S는 6.3408 kJ kg K 이렇게 됐네요. 자 마지막 스테이트 4 P4 알고 있고 10kPa 그 다음에 무슨 과정? 3, 4 과정은 아이센트로픽 익스펜션 따라서 S4가 S3다라는 거
두 가지 조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kPa인데 SF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요. 테이블 A4에서 테이블 A5에서 찾으시고 이거 알고 있고 S3니까 그러면 구할 수 있죠.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는 약 75.8%, 75.9% 정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H4 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0kPa일 때의 Saturated Liquid Enthalpy, 그 다음에 HFG 뭔지 아시죠? G 빼기 HF, 그죠? 테이블에서 마찬가지로 찾아서 넣어서 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썸머리 에피션시 구하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Q out over Q in 1 마이너스 뭡니까? Q in은 H 4 마이너스 H1 그 다음에 H3 마이너스 H4 H1, 3, 4 다 알고 있고 자, 오늘은 그 랭킨 베이퍼 파워 사이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가장 베이직한 랭킨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예제 문제 풀어봤습니다. 게스 파워 사이클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르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연력학 1에서 우리가 테이블, 프로퍼티 테이블 사용하는 법 다 알고 있고 이 과정만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베이퍼 파워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